자, 이번에는 우리 법인세 실무연수 프린트 47페이지 법인세 가대표점 및 세액조정계산서 최저한세 포함이라고 돼 있고 75의 기출문제는 최저한세 아닌 것 같고요. 49페이지에 78의 기출문제가 최저한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47페이지에 그 75의 기출문제부터 코드 번호는 여러분들은 1275번이고 개인적으로는 법인세 가대표점 및 세액조정계산서 문제도 그 점수를 주는 문제야. 대체적으로. 아래 자료만을 이용해서 세무조정 사항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하고 얘는 조금 어렵게 나왔네 또. 아래 자료만을 이용해서 세무조정 사항을 어디에 반영하고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하고 법인세 가대표점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하시오. 단 주어진 자료 위에는 없는 것으로 하고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한다. 손익계산서 일부분이 나왔죠. 그치? 예. 거기 보면 법인세 등이 있어요. 법인세 등. 법인세 등은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송금 불산이 기타 사회이축. 법인세 등은 송금 불산이 기타 사회이축. 그러면 우리 그 법인조정에 가시면 소득 및 가표 계산 있잖아요. 그지? 법인조정완에 소득 및 가표 계산 가시면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및 명세서 있어요. 거기 가서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에다가 법인. 법인세 등 송금불산입 5천만 원. 기타 사회이축 처리해 주시고 있을까요? 해주시고 두 번째. 위의 자료를 제외한 세무조정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당기 말에 전무이사의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한 퇴직금 1억 원이 판매비와 관리비의 퇴직급여로 반영되어 있다. 회사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 전무이사의 퇴직 전 1년간 받은 총금액은 1억 원이며 근속기간은 8년 6개월. 8년 6개월이다. 그 앞에서 여러분들 그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 잘못 얘기할까? 입금산입 및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및 송금불산입 할 때 그때쯤 배웠던 거거든. 그때쯤 우리 인건비, 급여, 상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이런 거에 대해서 그지? 예, 그 사용인은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대부분 한도 없이 송금으로 인정하지만 임원은 상여금과 퇴직금에 대해서 한도가 있다는 거지. 임원 상여금은 예. 송금 산입 한도가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의 결의에 의한 한도원의 손금 산입이고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한 경우는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 상여 처리하고요. 임원 퇴직금은 원칙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 규정상 한도원의 손금 산입이고 예외적으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는 퇴직 전
1년간 총급여 곱하기 10%. 10%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몇 분의 몇? 10분의 1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지? 그지? 10%나 10분의 1 같은 표현입니다. 곱하기 근속연수. 근속연수 계산할 때는 단 1개월 미만은 제외. 1개월 미만은 제외.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그럼 지금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전무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잖아. 그지? 그지? 그러면 결국은 지금 전무이사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으니까 퇴직 전 1년간 총급여 퇴직 전 1년간 총급여가 얼마예요? 1억 원 곱하기 몇 프로? 10% 곱하기 근속연수. 예, 근속연수 8년 6개월이지. 8년 6개월이면 여러분들 8.5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8.5년 1년이 12개월이니까 그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8.5년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 있어. 않는 경우는 근속연수가 지금 8년 6개월이면 8년이면 몇 개월이지? 8년이면 8년 곱하기 12개월 하면 96개월이죠. 그지? 96개월에다가 6개월 더하면 어떻게 돼? 102개월이지. 102개월 나누기 12개월. 안 떨어지는 경우는. 지금은 떨어지니까 그냥 8.5년 하면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이 헷갈리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 102 나누기 12. 결국 8.5년 나와요. 그지? 근데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만약에 뭐 103개월이다. 응? 이런 경우. 103 나누기 12 하면 안 떨어지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까요? 근데 지금은, 예, 8년 6개월이면 8.5년.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럼 퇴직금 한도가 나와요. 임원 퇴직금 한도가. 그럼 1억 원. 곱하기 10% 곱하기 8.5년 하면 8,500만 원이 임원 퇴직금 한도입니다. 법인세법상. 8,500만 원 임원 퇴직금 한도. 그러면 세무조정은 지금 전무이사 퇴직금이 얼마인데? 1억 원. 전무이사 퇴직금 1억 원. 마이너스 임원 퇴직금 한도 8,500만 원을 빼면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이 1,500만 원이 나오죠. 그때 1,500만 원은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 상여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가셔서 이제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에다가 임원이라고 치면 임원 퇴직금 한도 초가 나와요. 임원 퇴직 한도 초가 1,500만 원은 송금 불산입 상여 처리하시고. 여기까지 됐을까요? 지금 출제자는 1번과 2번만 무슨 조정이 있다고? 세무 조정이 있다고 가정한 거야. 1번하고 2번만 있다고. 그러니까 앞에서 만약에 세무 조정 있어도 걔는 무시하라는 얘기고 1번과 2번은 그냥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추가로 입력하고 1번과 2번만 세무 조정 있다고 생각하고 법인세, 가대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작성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법인세 가대표적인 세액조정 계산서는 우리 법인조정 2에 법인조정 1이 아니라 법인조정 2에 가셔서 법인조정 2에 가시면 법인세 가대표적 및 세액조정 계산서 있어요. 법인세 가대표적 세액조정 계산서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알아서 계산이 되는데 1번 자료 봐봐. 당기순이익이 얼마예요? 1번 자료 당기순이익이 5억. 당기순이익이 5억. 그 다음에 소득조정 금액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있는 거 원래 불러오는 거야. 원래 불러오는 거. 불러오는 건데 지금 1번하고 2번만 반영하니까 1번의 법인세 등도 무슨 불산이에요? 송금? 불산입이고 2번에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도 무슨 불산입? 송금? 불산입이니까 걔만 고려하면 여기 102번에 입금산입이 송금 불산입이 되겠지. 입금산입이 송금 불산입이 얼마? 6,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은 없고 1번하고 2번만 고려하니까. 그 다음에 3번 자료 가면 이월 결손금 있어요? 3번 자료 이월 결손금. 이월 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단기 이전에 공제된 내역은 없다. 그러니까 공제되지 않고 지금 남아서 넘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남아서 넘어왔는데 2009년 이전 발생분은 이월 결손금이 법이 바뀌어갖고 2월 결손금이 2009년 이전 발생분은 5년간 2월 공제. 5년간 2월 공제이기 때문에 2009년부터 5년 따져봐. 2009년부터 5년. 2009년 이전이니까 미안해. 2009년 이전이니까 2008년까지. 2008년까지 발생한 건 5년이니까 2009, 2010, 2011, 2012, 2013년도로 끝난 거예요. 공제가 끝났다고. 2013년도 5년간 2월 공제니까. 2008년도까지 발생한 거. 2009, 2010, 2011, 2012, 2013년도. 그지? 5년간 2월 공제. 예. 2월 공제 받지 못한 공제가 안 된 2월 결손금은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으로 보존은 가능합니다. 보존은. 채무 면제 이익으로 보존은 가능하고 2009년 이후 발생분은 10년간 2월 공제. 2020년 이후 발생분은 15년간 2월 공제. 이런 규정이 있어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여기도 지금 2009년 이후 발생분 10년간 2월 공제잖아요. 그지? 여러분 2021년도부터 거꾸로 10년을 세봐. 2021년도 거꾸로 10년을 세면 언제지? 2011년도 발생분인가? 2011년도 발생분은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그지?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번 2021년도 문제로 보면 2011년 이후 발생한 2월 결손금만 공제가 가능한 거예요. 응? 2009년도 이후 발생분 10년간이잖아요. 2009년도 거는 어떻게 돼?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19년도로 끝난 거예요. 10년도 거는 2010년도에 발생한 것은 2020년도로 끝났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연도 법인세 가대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거는 언제 이후 거? 2011년 이후 것만? 이해갈까요? 응?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2월 결손금 공제가 안 된 거는 자산 수중이익이나 채무 면제이익으로 보존은 가능합니다.
자산 수익과 세무 면적이 있으면 그걸 메꿀 수는 있어. 메꿀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여러분들 지금 그 2005년도 거는 이월결손 공제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2016년도 거하고 2018년도 거는 몇 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야? 두 개 더하면 3,500만 원, 그지? 그럼 이월결손금 7번 칸 있죠? 응? 이월결손금 7번 칸에다가 얼마? 3,5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 이월결손금 7번 칸에 3,5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및 감면세,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 가셔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이거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요. 예,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고, 외국납부 세액공제도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니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우리가 최저한세 설명할 때, 최저한세 설명할 때 조세특례 제한법상 조세감면이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 법인세법상 조세감면이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지? 그지? 응. 근데 지금 여기에 법인세법인지 조특법인지 나오지 안 왔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세 가지가 어떻게 되지?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세 가지가 외국납부 세액공제, 재해손실 세액공제, 분식회계에 따른 그지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분식회계는 다른 말로 뭐라고 나올 수 있지? 다른 회계 처리. 다른 회계 처리. 분식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분장하다 할 때 분자에다가 가식적이다 할 때 식자야. 그러니까 이쁘게 일부러 수익은 작고 비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수익은 많고 비용이 적게끔 꾸며서 투자받은 거야. 꾸며서 투자받아서 회사를 운영하다가 분식회계한 게 걸린 거야. 걸렸으니까 이왕 걸린 거 나 예전에 더 비용 인정받을 게 있었는데 인정 못 받은 거 인정해줘 하고 세액공제 신고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세금은 한 번에 안 돌려주고 5년에 걸쳐서 돌려주는 게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세액공제야. 의미가. 그 다음에 우리 그 조특법상 조세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지만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른쪽 우리 법인세 가대표점 및 세액조정계단서 오른쪽 상단에 가면 17번 하고 19번이잖아. 법인세 가대표점 및 세액조정계단서 오른쪽 상단에 17번하고 19번, 그지? 17번에는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 그지? 19번은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감면세. 지금 최저한세 적용대상은 누구밖에 없어?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17번에 100만 원 넣어주고, 그 다음에 19번에는 얼마 넣어줘요? 800만 원, 그치? 800만 원 넣어주고,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기납부세액 있어요? 네. 5번 자료에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은 여러분들 여기 기납부세액 나와 있지? 22번이 중간연합, 23번이 수시부가, 24번이 원천납부, 25번이 간접 회사 등 외국납부세. 중간연합은 22번에 1,500만 원이고,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원천납부세액 24번에 얼마? 50만 원이고, 6번에 가면 매출액 중 계산서를 미발급한 매출액 500만 원 있으면 발견하였다. 계산서는 면세죠. 세금 계산서 미발급하면 가산세가 2%거든? 부가세법상? 근데 계산서는 부가세법상 가세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부가세법상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발생한다는 얘기지. 근데 계산서도 미발급하면 2%야. 계산서도 미발급하면 몇 프로? 2%, 2%. 예, 미발급액 500만 원에 2%. 2% 가산세. 500만 원에 2%면 얼마예요? 500만 원에 2%면 10만 원. 10만 원을 예, 가산세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가산세가 그죠? 20번. 20번에다가 1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알아서 세금 계산해 주지. 근데 여러분들 그 7번 자료 보시면 납부세액은 분납이 가능한 경우 분납 신청하고자 한다고 나와 있잖아. 그지? 여러분들 하단에 내려가시면 분납할 세액이라고 있어요. 분납할 세액. 하단에 분납할 세액. 분납할 세액의 48번. 현금 납부 105, 현금 납부 48번 클릭하면 여러분들 왼쪽 하단에 분납할 세액 떠요. 3,075만 원. 그 분납할 세액 현금 납부 48번에다가 3,075만 원 넣어주면 돼. 3,075만 원 넣어주면 차감 납부할 세액 51번에 얼마 나와요? 3,085만 원 나오지. 그치? 우리가 배울 때 분납할 세액은 어떻게 배웠냐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이 가능하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할 때는 2천만 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거든. 근데 지금 딱 50%가 안 되지. 오히려 지금 차감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더 많잖아. 가산세는 분납이 안 돼요. 그 차이야. 가산세 10만 원 때문에. 이런 건 이론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이론 시험에. 가산세는 분납이 안 된다. 됐을까요?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입력하면 이게 6점이야. 응? 2점? 아, 8점짜리구나. 아, 8점짜리니까 그럼 법인세 가대표님의 세액조정계산서가 6점이고, 지금 1번하고 2번 그 소득금액 조정학교표에 입력한 게 1점, 1점인가 보다. 점수가.